Hola, ¿cómo andan usted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한 중남미 스페인어 클라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강이에요. 10번째 시간인데요. 10강과 11강, 우리 두 개 강의에 걸쳐서는요, 중남미 스페인어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10강의 주제는요, 축소형 전미사와 줄임말 사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른 뜻을 가진 네 문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일단 문장을 들으시면서요, 이 밑줄 친 부분에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ñade un poquito de sal. ¿Qué onda, mi amiguita bonita? No tengo ni un sol en el bolsillo. Yo arranco mi día con un matecito.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Añade un poquito de sal. ¿Qué onda, mi amiguita bonita? No tengo ni un sol en el bolsillo. Yo arranco mi día con un matecito.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우리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Añade un poquito de sal. 그러면 이 un poquito는 어디서 온 표현인가요? un poco에서 온 표현이죠. 약간의 소금을 더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un poco에서 온 축소형 표현이고요. Que onda mi amiguita bonita. 자, 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amiguita가 뭐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아미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아미기타라고 하는 이 축소형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온다, 안녕, 내 예쁜 친구,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친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No tengo ni un sol en el bolsillo. 먼저 sol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sol은요, 여러분 페루의 화폐 단위입니다. un sol, dos soles, 자 이렇게 화폐 단위를 sol이라고 합니다. en el bolsillo, bolsillo는 옷에 있는 주머니를 bolsillo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축소형이 사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arranco mi día con un matecito. arranco. 여러분, arranco. empezar와 동의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중남미에서 구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시작하다라는 의미로서 arrancar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Yo arranco mi día con un matecito. matecito는 무엇일까요? 마테시토는 우리 전에 배운 적이 있었던 바로 마테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테에 축소형 전미사를 더해서 축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축소형 전미사의 사용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줄임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축소형 전미사는 어미에다가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뭔가 의미라든지 실제 크기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줄임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청취 미션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과 중남미의 축소형 전미사의 사용 비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는요,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하는 현상이지만 특히 중남미에서 사용 빈도가 더욱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축소형 전미사의 형태를 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문법 과정들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un poco를 un poquito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it도형 있고요. 아미가, 아미기따, it도, 이따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요, 이야, 이 또한 축소형 전미사의 한 형태죠. 그리고 시도형 또한 축소형 전미사의 형태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본래 단어의 어미 형태에 따라서 전미사 형태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처음으로 전미사이실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또, 모멘토처럼 또로 끝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gatito가 아닌 gattico, 모멘티토가 아닌 모멘티co, 이렇게 있고형에 해당하는 전미사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카리브해 스페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전미사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한번 그 용법들, 사용법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크기나 양 또는 거리의 축소죠. 실제 어떤 물리적인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소형이었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언어 습관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아미가, 보니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조금 더 애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언어 습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데 그 애정을 넘어서 뭐든지 줄여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줄여서 말한다고 싶을 정도로 뭐든지 줄여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습관이 많이 좌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시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생긴 모양이 볼시오입니다. 본래 형태가 그런 경우,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해서 이것도 그냥 꼬는 맞대 해도 되지만 뭔가 나는 맞대와 함께 이 맞대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더 특별한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 전미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을 알아보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는 이 전미사의 사용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개인차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축소형 전미사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멕시코, 페루, 사실은 나라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는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훨씬 이 축소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남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인에 비해서는 모두 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까지 줄여서 말한다고 할 정도로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줄여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장들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e traes un vasito de agua bien calientita. 이러면 나한테 뜨거운 물 한 잔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me traes un vaso de agua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caliente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과잉된 그런 사용의 예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우리따 보이. 아우리따는 여러분 아우라의 축소형이죠. 아우라 보이. 아우리따 보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아우리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멕시코 스페인어의 상징과도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 아우리따 진짜 많이 쓰잖아. 뭔가 멕시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우라 보이 그러면요.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우라 보이 그러면 지금 진짜 올 것 같은? 그 사람 올 것 같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우리따 보이 이러면 지금 바로 올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떤 느낌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아슬라따레야 너 지금 숙제해. 아우리따 이러면 이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너 지금 당장 숙제해. 아우리따? 뭔가 지금 자체를 강조하는 지금 바로 당장의 의미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답하는 거죠. Sí, lo haré. ahorita. 이러면 뭔가 이제 곧 할게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El pancito con palta es un desayuno típico peruano. pancito con palta. pancito는 여러분 빵의 식수형이죠. pan con palta는요. 우리 예전 강의에서 빵콘 치차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페루를 대표하는 아침 식사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빵콘 빨타도 마찬가지예요. 빵콘 빨타도 페루를 대표하는 아침 식사 중에 하나거든요. 빵콘 치차론과 같은 빵을 쓰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습관적일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반시또라고 하는 축소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잦은 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목적과 무관하게 그 빈도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Está aquícito nomás. 멕시코에 아우리따가 있다면 페루 스페인어에는 아키시토가 있습니다. 페루 사람 스페인어 하면 아키시토 정말 많이 떠오르는데요. Está aquí. 아키시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스타키 하면 정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에스타키시토 노마스 그러면
여 어디, 거기 어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정확한 위치 얘기하지 않지만 근방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사람의 아키시토는 진짜 뭐 여기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의 아키시토는 막 여기서 엄청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말투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축소형 전미사의 사용의 특징이고요. 또 빈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 방금 등장했던 문장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멕시코와 페루 사람의 음성으로만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Me traes un vasito de agua bien calientita? ¿Me traes un vasito de agua bien calientita? Ahorita voy. Ahorita voy. El pancito con palta es un desayuno típico peruano. El pancito con palta es un desayuno típico peruano. Está aquícito nomás. Está aquícito nomás.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줄임말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축소형 전미사는 단어를 변형시켜서 의미나 크기를 줄이는 것이고 줄임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어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일부 음절을 생략하는 줄임말 사용이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이 되지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말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생략이 일어난다는 거.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줄임말 표현인데 tranquilo 또는 tranquila를 tranqui no pasa nad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정해,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뒤에 있는 로, 라 일부 음절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줄임말이고요. ayúdame porfa 이러면 ayúdame porfa. 나 좀 도와줘라. 이런 뜻이죠. porfa, porfi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Me mudé a mi nuevo depa. Me mudé a mi nuevo depa 인데요. 자, 물론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임말로 써져 있는 depa의 본래 단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departamento입니다. 우리 스페인에서는 아파트를 apartamento 또는 piso라고 표현하잖아요. 중남미에서는요, apartament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departament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departamento에 대한 이런 줄임말로 depa를 쓸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넵도, mi 넵도 하면 나의 아파트먼트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미 셀룰라르가 되겠죠. 미 콤프는 컴퓨터가 되겠죠. 자, 이런 줄임말 사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Está bien, está bueno. 정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많이 줄여서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s가 생략된 표현이겠죠. Está bien, está bueno 대신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문장들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qui, no pasa nada. Tranqui, no pasa nada. Ayúdame, porfa. Ayúdame, porfa. Me mudé a mi nuevo depa. Me mudé a mi nuevo depa. Está bien, está bueno. Está bien, está bueno. 자,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청취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씩 들려드릴 거고요.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Que tengas un buen fin de. Que tengas un buen fin de. La película estuvo un poco feíta. La película estuvo un poco feíta. Mi casita está cerquita de Miraflores. Mi casita está cerquita de Miraflores. Ya está listo. Ya está listo.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Que tengas un buen, 뭐였을까요? fin de 였습니다. buen fin de semana를 fin de semana 줄여서 fin de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Que tengas un buen fin de 이러면 좋은 주말 보내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멕시코에서는요. Que tengas un buen fin 그냥 fin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La película estuvo un poco 정답은 feita 였습니다. feita 뭔가 재미없고 별로고 할 때 우리 어떤 표현 쓸 수 있을까요? feita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feo, fea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는 주로 명사에 대한 축소형을 보았다면 이렇게 형용사 또한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축소 과정에서 틸데가 첨가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2개였는데요. 정답은 mi casita está cerquita de Miraflores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단 미라플로레스는요, 페루 리마에 있는 한 어떤 지역 구의 이름입니다. 구의 이름이고요. mi casita 까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Mi casita está cerquita de Miraflores. 미라플로레스에서 가까워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 페루 사람들 보면요. 나의 집 표현할 때 casa, casita 못지않게 핫도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 핫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셨나요? 아르헨티나 발음이 독특해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라는 뜻을 가지는 야가 되겠고 ya está 줄여서 그냥 ya está listo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 표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청취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조금 긴 지문을 들어보실 건데요. 다음 중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문을 2번 들려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지문 없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들을 때는 제가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México es conocido por una gran variedad de frutas. Las principales frutas producidas son aguacatito, manguito, piñita, platanito y limoncito.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도 뭔가 축소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문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éxico es conocido por una gran variedad de frutas. Las principales frutas producidas son aguacatito, manguito, piñita, platanito y limoncito. 자, 여러분 일단 정답을 맞춰볼까요?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은 2번 산디아입니다. 자, 산디아라고 하는 이 수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축소형 전미사를 사용해서 등장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México es conocido por una gran variedad de frutas. 멕시코는 굉장히 다양한 과일의 다양성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문장이죠. Las principales frutas producidas son aguacatito. 그 중에서도 그 주된 생산, 주로 생산되는 과일은 aguacatito. aguacatito는 aguacate. 아보카도의 줄임말이고요. 망기또 뭘까요? 망기또는 망고의 줄임말이죠. 망고. 피니타. 피니타는 피냐. 파인애플의 줄임말이고요. 플라타니토는 플라타노. 바나나의 줄임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몬시토는 리몬. 라임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중남미에서 살아남는 생활국 꿀팁.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주요 지역 명칭의 줄임말 표현인데요. 저 정말 이거 알고 갔다면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지역 명칭들을 줄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라티노 아메리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문어체에서도 라탐이라고 줄여 쓰고요. 엔라탐.
구어체에서도 엔라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우다드 메히코, 멕시코의 수도죠.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CDMX라는 표현으로 줄여서 쓰고요. 구어체에서는요, 이렇게 CDMX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저 멕시코 시티 가는데요 하면 그냥 메히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메히코 하면 멕시코 시티인 것으로 다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DF. D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F는요,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연방 지역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멕시코는 과거에 공식적으로 디스트리토 페데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지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행정자치 명칭으로 불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안 부르고 특별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멕시코 시티는 공식적으로 DF, 디스트리토 페데랄이라고 불렸었지만 이것은 2016년을 기점으로 사라진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 다 서로 이해되고 소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보도록 하실게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단어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BSAS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지 않고 또 부를 때 카피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수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울 대신에 카피탈 페데랄 생략하고 카피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 보는 순간 뭔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아요. 그렇죠? 바이레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특정 어떤 지구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시우다 아우토노마 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줄여서 쓸 때도 까바, 부를 때도 까바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자, 사실 중남미의 지역들은 엄청 다 너무 크잖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주의 이름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엄청 큰 주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도인데 이 전체가 사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이고 우리가 여행자로서 많이 들리게 되는 모든 여행 명소가 다 몰려있는 이곳의 어떤 중심 지역은 바로 까바라고 불리는 시우다 아우토노마 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까바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스페인어, 중남미 스페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축소형 전미사와 줄임말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스탈레고.